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을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2017 상반기 대기업 공채 이제 정말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든 걸 다 마치고 최종 면접만을 남겨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네, 면접을 앞둔 취준생들은 이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나서 이제 긴장감과 열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반대로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취준생들은 정말 지금 한창 자괴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럴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자괴감과 지금 이윤정 아나운서의 표현대로 자괴감과 허탈감 또 무력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구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했죠. 왜 떨어졌나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상반기 공채에서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지 궁금해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래요. 이제 하반기 준비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에 목말라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방송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애절한 이 타이틀 BGM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이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취업 준비생 구제 프로젝트 실패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고요. 또 성공의 지름길까지 제시해드린 특집 왜 떨어졌나가 다시 시작됩니다. 네, 그 첫 시간은 취업 컨설팅계 알파고 위포트의 홍기창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시즌이 거의 마무리됐죠. 예. 그래서 지금 현차 같은 경우에는 2차 면접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CJ도 조만간 2차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고 시즌이 마무리될 거예요. 삼성 면접도 이제 이번 주에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방송 듣고 이제 하반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기찬쌤 보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저도 이제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충 어느 정도 히스토리로 열심히 이번 시즌을 진행했던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했던 노력에 비해서 취업은 사실 운이라는 것도 좀 존재하니까 면접장 가서 실수하거나 또 인적성에서 그날 너무 긴장해가지고 놓치거나 이런 친구들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취업 준비생 프로젝트,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이불을 보면 힘든 게 조금 나지 않을까. 더 화가 나나요? 예, 힐링 요정.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본아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본아입니다. 네, 힘들어하고 있을 취업 준비생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예. 아이고, 부담이 되는데 네,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 시간 열심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잡정보센터의 존재 이유이자 또 저희가 항상 응원하는 분들이죠. 취준생들 분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왜 떨어졌나 특집에서 출연자를 모셨는데 이명규 취준생입니다. 모셨는데 못 모셨고 못 모셨어요. 근데 오늘 정말 아르바이트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전화 연결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전화 연결로 상담을 진행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안 나왔다고 해서 좀 불성실한 줄 알았는데 이 와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네, 아르바이트 때문에. 또 눈물 나는군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규 씨. 네. 지금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떤 그 복도로 나와서 왔는 것 같은데요? 계단 여기 비상구 것 같은데. 비상구 쪽에. 네네네. 맞죠? 사람들 없는데. 정말 가슴이 더 아프네요 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영규 씨 응원하고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89년생 29살 임영규입니다. 네. 갑자기 얘기하다가 말이 없으면 그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는 줄 알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반갑습니다. 이명규 학생의 스펙이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제 스펙은 영어는 오픽 IM 수이고 자격증은 위험물 산업기사하고 식스시그마 빈벨트 하지 말라는 이유도 있군요. 네, 그리고 한국사 1급 정도고 제가 반도체 회사에 가기 위해서 반도체 관련 교육 3개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차차히 알아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잠시 기다려 주세요. 예? 네. 끊지 마시고. 기찬 쌤, 이게 그 영규 씨 스펙 중에 뭐라고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 지금 반도체 관련 교육을 3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좋긴 한데 아마 상당 부분 좀 일부 겹쳤을 거예요. 아마 공정 관련된 교육 과정들을 받았을 텐데 대학이라든가 뭐 HCS 이런 데서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규 학생이 보니까 졸업이 이제 작년 여름이었으니까 졸업하고 나서 지금 텀이 좀 제법 돼요. 그 기간 동안 아마 이 반도체 공정 교육 과정을 받았던 건 좋은데 횟수가 조금 너무 많았으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부분으로 교육을 좀 전환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험물 산업기사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공정이라든가 장비 그다음에 설비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 파트라고 하면 공정 관리에서 라인 개선 활동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활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활용 가치가 있고요. 식스시그마 그린벨트는 뭐 사실 그다지 큰 임팩트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 MEMS 공정 교육 받았던 거, 그래, 그다음에 지금 전자현미경 관련된 장비 교육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규 학생이 전략적으로 지금 반도체 설비라든가 장비 업체를 두드리는 건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아마 지금도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아르바이트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인턴 경험이 없는 게 다소 약점으로 내비칠 거예요. 조직생활 경험 이력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면 반도체 교육 과정을 하나 정도면 뭐 충분하니까 원래 또 본인 전공이 신소재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수업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좀 인턴 쪽으로 전환시켰으면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요. 네. 영규 학생 잘 들었어요? 네, 네. 잘 들립니까? 네. 그래요. 됩니다. 지금 우리 기찬 쌤께서 중간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이란 그 말을 하셨는데 네. 어떤 알바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이제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요. 음. 네, 그냥 뭐 CD 검사하는 뭐 그런 정도. 어떤 거 검사요? CD가 CD?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아, 네, 이런. 그렇군요. 어쨌든 관련은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아마 하반기 공채 전까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요. 저는 차라리 그냥 지금 뭐 시화공단 뭐 이런 데 들어가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어차피 본인이 설비나 라인 관리 파트를 지금 두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계 장비 업체들, 외상 장비 업체들도 결국 공정 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필드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면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하면 공장 같은 데서 좀 내가 라인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도 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간 동안에 본인의 경제적인 부분들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이력사항을 좀 아마 보충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좀 전환시켰으면 하는 바람은 들어요. 네, 방금 쌤이 말씀해 주셨듯이 뭐 스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 무엇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원하는 그 기업과 또 직무가 잘 매칭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영규 씨가 상반기에 어떤 곳에 지원을 했는지 구분할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그래요. 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영규 씨가 작년에 코스모스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어떤 데를 지원을 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작년 하반기에 어떻게 지원을 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알아보면요. 먼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설비 엔지니어직을 지원을 했었는데 서류 합격하고 또 G사트도 합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에서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은데요. 동부제철 품질관리직 지원을 했는데 서류는 합격했지만 인적성에서 떨어졌고요. 조선내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직 지원했는데 서류 합격했지만 인턴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시스에서는 연구개발직 지원을 했는데 서류 합격했지만 1차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고요. 램 리서치 코리아에서는 필드 서비스직 지원을 했는데 서류 합격했지만 전화 영어에서 불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장비직 지원을 했는데요. 서류에서 떨어졌고요. SK 하이닉스도 공정통합직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역시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올해 상반기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도전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설비 엔지니어직을 지원을 했는데 서류 합격했지만 이번에는 인적성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ASML에서는 커스터머 서포트직을 지원을 했는데 서류 합격했지만 전화 영어에서 불합격
불합격을 했다고 하고요.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에서는 프로세스 서포트직을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고, 램 리서치 코리아에서는 필드 서비스직 지원을 했는데 이 역시 서류에서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사실 재도전인데요. 동부 하이텍 공정장비직, SK 하이닉스 공정통합직을 지원을 했는데 둘 다 서류에서 떨어졌다고 하고요. 이어서 좀 더 살펴보면 나노 매트릭스 코리아, PSK, 세메스,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3 시스템, 퓨렉스, 스크린 HD 코리아, 우진 일렉트로나이트, 코리아 니켈 모두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모두 불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영규 학생한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 그리고 이번에 지원할 때는 어떤 점을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기창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영규 학생이 그동안 어디에 지원을 했는가 저희가 자세히 쭉 살펴봤는데 네. 기찬 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좀 있을 것 같은 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보니까 2번 다 서류는 통과를 했고 또 첫 번째 하반기 근데 좀 이게 뭐냐면 보통 이게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 때는 인적성까지 붙었었단 말이죠. 근데 그죠. 이게 이번에는 또 안 됐네요. 그러니까 시험을 좀 못 본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쉬어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물사트였다고. 이게 얘기가 그 있었죠. 전체적으로 시험이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아마 이번에 너무 쉬워가지고 낭패를 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 사고라든가 추리 파트에서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로 집중해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변별력이 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걸 풀 수 그쵸. 있는데 쉽게 나와서 다 같이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준비가 좀 오래 더 많이 된 친구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변별력을 갖게 되는데 글쎄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붙은 물론 뭐 본인이 그날 뭐 컨디션이나 좀 뭐 잔실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제 삼성 면접 보는 재학생들도 보면 재수 3수 끝에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한 번 떨어진 면접에서 다음번에 가는 것도 전혀 불이익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규 학생이 더 기운 내가지고 하반기 때도 전자채용은 많을 거니까 서류도 이번에도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을 보니까 3.5 후반부 정도 돼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교육 과정들도 들었기 때문에 지사시험은 뭐 이번에 더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원 횟수를 보니까 처음 도전할 때 7개를 썼고 그 다음 시즌 때 14개를 썼거든요. 네. 한 2배 정도 이제 늘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보다 확률이 더 커져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원 횟수 자체가 너무 적었다는 문제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너무 지금 반도체에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로라는 건 그 반도체에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서 부품 소재 산업에서 아주 업황이 좋은 곳이 물론 반도체이지만 더불어서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필드가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한 도전. 다시 말해 지금 메모리 말고 반도체 말고 디스플레이 파트에 대한 도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범주를 넓혔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필드도 제가 보기에는 스코프이 더 좀 좁아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스펙과 재료 전공을 했던 재학생 중에 3점이 넘지 않았는데 주성 들어갔던 친구도 있고요. 사막 콘덴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장비 업체들 꼼꼼히 쓴 것 같지만 뭐 테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최근에 있었던 캐논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은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횟수가 이번 하반기 때는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50개 정도 쓴다는 각오로 스코프를 더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네. 반도체 파트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다음에 바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든가 배터리 파트도 좀 횡전개시키는 이런 전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원하는 스펙트럼 좀 넓혀야 된다는 조언을 네.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영규 씨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규 씨 잘 듣고 있나요? 네. 네네. 일단 지금 2017년 상반기에 지원을 한 그 현황을 보니까요. 공정 개발 그리고 필드 서비스, 뭐 생산 관리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래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지원한 직무와 또 본인의 스펙, 경험이 잘 많이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는 아니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반도체 회사만을 좀 목표로 해서 그런 교육들을 더 듣고 이런 거를 자주 활용을 했는데 네. 결과가 잘 안 좋아서 잘 모르겠네요. 아까 얘기했던 뭐 배터리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 이런 데로 그 우리 홍기찬 쌤 말처럼 지원해볼 의사는 있어요 앞으로? 원래는 제가 반도체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만약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하겠지만 중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지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글쎄요. 솔직한 게, 생각은 해봐야 솔직한 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또 네. 이거 컨설팅 해드리기 때문에 네. 네네네. 아직도 그냥 좀 물음표예요. 네, 우선은 반도체가 우선입니다. 그래요. 네, 그 뭐 영규 학생한테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하고 디스플레이 공정이나 배터리 공정이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또 제가 이걸 뭐 키즈 디스플레이 뭐 그런 걸 또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럼 패널 쪽으로 돌려야 되냐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를 쓰니까 본인 정도의 전공과 스펙이라고 하면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또 LG 전자나 이노텍 이런 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품 소재 산업도 좀 넓게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장 파트도 봐야 되니까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많이 넓어지고 있고요. 그쪽 산업의 비전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이제 교육을 받아갖고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비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꼭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장까지 좀 넓혔으면 좋겠고요. 일반 부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범주를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구직의 확률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는 반도체가 진짜 우리나라 1등 산업이니까 거기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거기도 비전을 갖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문과생들이 마케팅이라는 그 단어에 틀에 갇히는 것처럼 약간 이거 반도체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직무 선정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생이기 때문에 설비라든가 공정 쪽으로 가는 건 아주 좋거든요. 생산 관리 네. 파트도 맞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대생들 중에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범주를 조금 넓히는 작업은 진행해야겠죠. 왜냐하면 본인 정도의 그런 학교라든가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다들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뭐 인서울 본인보다 조금 학교 레벨이 좋은 거기 재료 전공했던 친구들, 재학생들도 보면 스펙트럼을 더 넓혀요. 그래서 횟수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ASML이라든가 램 뭐 이쪽에서 전화 영어 면접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산 장비 업체들은 영어 면접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 점수도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도 일반적인 이공계라고 하면 다시 말해 IM2를 가지고 삼성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를 뚫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유럽계라든가 미국계 장비 업체들을 쓴다 하면 저는 또 본인 입장에서는 인적성 공부도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스피킹 등급을 한 등급만 더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 이런 외산 장비 업체를 도전할 때도 더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기찬생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영규 씨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이번 상반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본인 스스로도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 좀 많이 되돌아보고 생각했을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나요? 원래는 스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펙에서 어느 그래서 부분이? 예. 네? 스펙에서 특히나 또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전공 학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영어 스피킹이나. 그렇구나. 저희가 아까 학점 없었죠? 학점이 3점 한 8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되죠, 영규 학생. 네, 총점은 3.83이고 전공이 좀 낮거든요. 3.77. 전공 학점 어느 정도 돼요? 3.77이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학점에서 벗어나세요 이제. 그럼 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공정 실습을 하면서 좀 그 실무적인 능력을 기르려고 했는데 그런 거를 자소서에 활용을 했는데 안 된 거 보면은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서 좀 상충이 좀 오네요. 공정 실습 같은 걸 좀 하면서. 그러니까 영규 학생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더 이상의 교육 같은 건 받지 마세요. 지금도 충만해요. 이 정도로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력상의 약점이라고 하면 조직생활 경험과 기업생활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턴이 되겠죠. 그러면은 단기간 동안에 진행할 수 있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뭐 체험형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같은 데서 뭐 아르바이트라도 좀 진행을 해서 조직생활 이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산 그 외국계 장비 업체들 두드릴 때는 스피킹이 좀 낮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나의 투자. 그리고 인적성 이번에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 관련돼서 꼼꼼히 공부하는 노력.
이거 외적으로는 사실 하실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아마 교육을 좀 많이 받았던 친구들은 또 이런 교육을 받아야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본인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또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보다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쓸 때도 조금 더 넓히고 그다음에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ESS 배터리, 그다음에 전장 부품까지 여기도 요즘 채용이 괜찮으니까 그런 데를 전반적으로 넓게 보면 하반기는 더 전체적으로 채용이 더 활성화되니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자, 예. 그리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잖아요. 그래요. 아까 뭐 반도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쵸. 반도체 쪽이 다 호재죠. 그렇죠. 근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삼성전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쓰는 친구들 하이닉스 다 쓰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뭐 아는 친구들도 아시겠지만 학교 차별이 전혀 없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좀 SK 속성상 약간 보는 경향이 뭐 없지 않아 있다는 건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떨어진 거죠. 아 근데 그렇다면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SK보다 삼성이 좋은 회사니까 그죠? 좋은 학교의 스펙이 둘 다 붙었다. 그럴 경우에 삼성을 택해요, SK를 택해요 그러면? 삼성을 택하죠. 그렇죠. 근데 왜 SK는 더 업계에서 삼성보다는 버금 딸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채용 규모를 보면은 삼성전자 채용이 뭐 이번에 한 뭐 900명이 늘어가지고 뭐 2,700명 정도의 채용이 있거든요, 전자에서. 그러면은 그 중에서 물론 CIM 있겠지만 약 한 3분의 2 정도는 DS 사업본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삼성전자를 다 쓰는데 채용의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인적성 시험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을 보면 지사 시험에 떨어졌는데 또 하이닉스 면접장에 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채용의 규모라는 건 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로 이제 어차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물과 도전하는 것들에는 그런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 저기 그 영규 학생, 네. 영규 씨 그 삼성은 붙었는데 SK가 1차가 안 돼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건 아니고 SK나 LG 부분은 한 번도 뚫어본 적이 없어서 예. 그래서 스펙이 가장 영향이 크지 그리고 않았나. 네. 예. 직무가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설비 엔지니어 파트고 하이닉스는 SK 는? 공정통합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또 달라요 많이? 공정통합과 어떤 설비 엔지니어가 뭐 뚫기가 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은 장벽이? 제일 채용 규모가 많은 공정 파트로 쓴 거는 잘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영규 학생이 진짜 오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본인 같은 쉽게 말해 어느 정도 뭐 지금 뭐 서각이라든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취업이 잘 돼요. 한양대 에리카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이공계 특화돼 있는 학교들이라서 학업 이력을 보면 아마 랩 생활이라든가 캡스톤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공대들은 학문적으로 요즘 교육을 많이 시키는 반면 본인의 뭐 서각이 같은 대학들이 실전형 과목 이수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서각이 재료 전공을 했던 친구가 LD 디스플레이를 안 쓴다는 거 솔직한 얘기로 말도 안 되는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뚫을 수가 있어요. 제 학생들 보면 실제로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한 번 떨어지고 나서 LG는 뭐 그냥 학교 본다 또 이런 소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본인도 지금 이번에 14개 써가지고 서류 붙은 데가 2가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은 무슨 뭐 내가 서울대 공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 10개 써가지고 5개 붙고 이런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전자 일반 부품이라든가 현대 오토론 같은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필드를 보지 않게 되면 면접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본인도 삼성 면접에서 탈락해 봤잖아요. 또 면접장 간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붙는다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거든요. 저는 전체적으로 모든 취업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자, 근데 이 영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썼습니다. 이 중소기업들 저희가 알 수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네, 많이 썼는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저 문과 학생들은 이제 모르는 기업들이니까 뭐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견기업이에요? 다 중견기업들이고 매출 한 1조 정도 찍는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회사들은 다 장비업체에서 다 이름 있는 메이저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봐야 될 직군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이공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오, 저 친구는 막 저렇게 처음 보는 회사들도 되게 많이 썼네 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이미 구직 활동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될 수준이고요. 이거보다 더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요. 네. ISG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상장이 또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영규 씨가 지금 그 우리 기찬 쌤의 말을 들었는데 나름의 좀 변론을 해보죠. 뭐 또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뭐 묻고 싶은 게 있나요? 원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잘못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거였어요? 복귀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그게 어떤 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반도체 하나만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 부분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네, 그러한 부분을 좀 고치고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뭐 이 시간이라고 해서 거기 맞출 필요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한 마음이 중요한데 좀 마음이 좀 동했어요? 네. 그래 10시 한 12분 정도에는 저기 물음표라고 했는데 13분이니까 13분 만에 동한 거예요, 마음이? 아니 그래도 처음에 네. 이제 전화 연결한다고 했을 때 궁금한 거 좀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그래요. 했습니까? 네네. 그 편하게 아무거나 그래요. 물어봐.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이 기회니까. 그래요. 반도체만 뭐 집중해야 되냐 이 질문 이외에도 하고 싶은 말들 많이 있을 거니까요. 이제 사람들 지나다니기 좀 뭐 불편하겠지만 그 해봐요. 그래도 좀 해봐요. 네. 좋은 기회니까. 예. 제가 궁금했던 점은 제가 아무래도 교육이나 이론 같은 거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실습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교육을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들으면서 그 반도체 회사에 어떠한 점으로 기여를 할지를 자소서에 같은 거 활용을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소서에 에피소드화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 방진복 입고 본인이 팹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장비도 본인이 직접 다뤄보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론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또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 받았으니까 자소서의 모든 내용이 이제 교육으로 도배될까 봐 저는 걱정인데 본인 학교 때도 분명히 반도체 관련된 수강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학부 연구생 뭐 랩에서 뭐 일부 경험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꼭 반도체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일반 재질의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한 학업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버리지 말고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공정교육을 받으면서 학부 시절 때 내가 이론으로 느꼈던 책으로 배웠던 그 공정이 어떻게 되고 클린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방진복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 본인도 아마 봤을 텐데 실제로 팹에 들어가면 그 먼지 날까봐 팔꿈치도 이렇게 띄고 이렇게 걸어 다녀요 실제로. 그만큼 그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인성적으로 느꼈던 부분들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본인도 아마 자소서 쓸 때 느껴지겠지만 자소서에 교육 받았습니다. 그 교육 내용을 적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시간 때 조미혁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자소서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에피소드로 자소서의 내용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생활 경험 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받았던 내용으로만으로는 조금은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가 좀 병행되게 되면 그냥 이력서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 한 줄 한 줄 들어가는 교육 내용은 지금 이미 파워풀하니까 자소서 내용까지 더 날카롭게 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지금 네네. 얘기하세요. 예.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네네. 10개 물어봐도 돼요. 예. 제가 그러면은 그냥 원래 동아리 활동을 길게 좀 했었거든요. 어떤 그러한 동아리인지 것도 말을 하면 좋을 것 기획봉사 같아요. 활동 동아리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런 것도 봉사활동. 그럼 조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부 활용 가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다지 파워풀하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좀 SK처럼 항목이 너무 길어서 내 에피소드를 좀 다운화시킬 때 그때는 그런 봉사활동 경험들 통해서 뭐 행사 기획이나 운영이나 관리나 홍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풀어가지고 나눔의 미학으로 풀지 마시고 조직생활 경험 이력으로 어필 가능한데 그게 메인 프로젝트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랩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졸업 프로젝트나 과제나 뭐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규 씨는 아까도 우리 그 기찬 쌤도 얘기했지만 공단 같은 데 가서 이제 알바를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네. 학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네. 그렇다면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본인이 네. 이제 그냥 일석이조인 개념인 거죠. 본인 업무에 좀 합할 수 있는 그런 직군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단에서 뭐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알아보고 있는 데는 있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은 대해서? 안 알아보시면 이제 앞으로 가서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오늘 기찬쌤 이야기를 듣고 또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찬쌤이 보시기에는 이 아까도 뭐 물론 계속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 영규 학생이 이제 하반기에 취업 성공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그래, 준비하면 그러니까 뭐 좋을까요? 원론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친구한테 그냥 얻는 게 어떤 이렇게 건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5월 중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6월, 7월, 8월 한 100일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100일이라고 하면 스피킹 올리는 작업에 제가 보기에는 2주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거나 조직생활 경험 이력 만드는데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한 달 반이니까 뭐 그럼 50일 정도 시간이 또 남겠죠. 그 기간 동안 또 인적성 문제 푸는데 한 달 정도의 투자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반도체 공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정말로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그것도 뭐 꼭 이 교육을 이력을 받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돼서 배웠던 부분들이 디스플레이, LCD나 OLED 공정에는 어떻게 활용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채용을 지금 좀 진행하고 있고 뭐 자동차 밴드 업계들은 또 재료 파트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회사는 또 어디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조선 내화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내화를 쓴다라고 하면 내화재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일반 기계 파트하고도 당연히 연동이 되는 거니까 본인이 분명 당연히 일반적인 또 뭐 PCB 기판 기업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수동 소자 기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짰게 되면 사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 부리지는 말고 저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스피킹부터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길게 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학은 그죠? 그러니까 스피킹은 뭐 2주 정도 바짝해가지고 본인이 한번 도전하는 거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 짜서 바로 좀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영규 씨 네. 어때요? 좀 감이 와요? 네. 100일 동안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얘기했던. 네? 지금 얘기했던 100일 동안 원래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스피킹이 가장 컸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적성 준비를 더 열심히 하려고. 아, 이게 공장에서 일을 한 걸 빼먹었네. 네네.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왜냐하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그럼 나도 다 공장 가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교육을 3개나 받았던 재료 전공이고 MEMS하고 그다음에 전자현미경 관련된 교육도 받았으니까 기사까지 있고 다시 말해 어떤 아주 우리가 정량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교육 과정들은 아주 많은 편이에요. 그 전공도 학점도 멀쩡하고. 상당히 써먹기 좋은.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 이미 한 거니까 전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제는 이제 없는 걸 만드는 부분 그것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영규 네. 학생 우리 홍기찬 쌤에게 칭찬을 하는 분이 아닌데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스펙이 굉장히 좀 실효성이 있나 봅니다. 아, 예. 네. 자신감 갖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영규 학생이 29이니까 내년이면 30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적으로 그래요. 좀 부담이 좀 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차님 한 3학년 말씀 해주시죠.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 학생도 보면 이번에 뭐 31살 정도 뭐 주성 이렇게 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취업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 그러니까 불안해하게 되면 또 될 일도 안 되니까 맞아. 하반기에 전략적으로 끝내고 안 되면 뭐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 가가지고 또 경력 이직해가지고 또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 넉넉히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불안하면 또 될 일도 안 돼. 아마 본인은 지금 나이보다도 졸업 이후 공백이 너무나 많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본인은 아마 짓누르고 있을 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런 거 개념치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히 가요. 그러니까 안 써서 안 간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전략도 잘 잡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잠깐 좀 한 템포 본인이 숨고르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또 본인이 생각하는 산업의 업황도 지금 좋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룹 공채가 사라지면 어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복수 지원이 가능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 영규 씨, 네. 기찬 쌤 저기 조언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소감 한 말씀 해봐요. 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셔서 음. 좀 그 부분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그 경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신감도 생겼죠, 좀, 그렇죠? 네. 좀 그래요. 많이 혼내실 것 같았는데 네. 의외로 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분은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혼내는 건데 어쨌든 뭐 1년이 또 오늘 이번 안 되면 내년에 또 있다고 기회가 또 있는 건 물론 이제 그 시간을 내년이 있다고 그래서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고
너무 강박관념으로 갖고 있다 보면 될 것도 안 되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보충 요소들을 잘 체크해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예.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규 씨 이번 상반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반기에 또 열심히 해서 으쌰으쌰 해서 하면 되니까요. 저희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나오죠? 네네네. 내일은 오늘 너무 답답했는데 내일은 네. 저 계단에서 저기 쪼그려서 전화 받느라고 수고했고요. 내일 직접 네. 만나서 또 자기소개해서 얘기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냉철하게 또 스펙 아, 분석해 주시고 대단합니다. 또 앞으로의 전략까지 짚어주신 위포트의 홍기찬 간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네. 취준생들이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 1순위라고 하는데요. 이야. 기업 인사 담당자분을 모시고 기업에서 현직분인가요? 현직분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이름이 참 좋네요. 네, 사원을 찾아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칭포 사원 어디 가지 마시고요. 이 채널. 고정.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잡정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주 2부에서는요, 특별한 코너가 또 선을 보입니다. 좋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직접 출연을 해주셔서 신입사원을 와주세요라고 공기에 구인하는 와주세요. 서칭 포 사원, 서포사, 서포사. 사원을 찾아서인데요. 오늘은 주식회사 첫 시간으로 벽산의 인재상과 공채 일정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전에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예. 만나보시죠. 여기 보시죠. 네, 우리 동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부산 지역에는 어떤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선박, 수화, 설비 및 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화인입니다. 경남 양산시 호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선소 기술 해외 영업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분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의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즉시 마감된다고 하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채용 즉시 마감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바로바로 오늘부터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 지역에서는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기업체는 주식회사 그린파이프입니다.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관련 생산에 관련한 품질관리 및 조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5월 31일까지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경력 무관한 일자리 찾기가 참 힘든데요. 이번에 경력 무관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 통해서 경력 쌓고 싶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Somewhere beyond the shore we'll kiss just like before. Happy we'll be. 네, 잔잔한 제주 음악이 아주 인상적인 오늘 네. 첫 코너죠. 사원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회사의 경영 이념과 꼭 맞는 아주 우수한 인재를 찾아보고 싶은 강소기업의 인재상과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Searching for Workman 사원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그 벽산의 인사 담당자신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저희가 모신 분은 주식회사 벽산의 경영지원팀 인사 담당자 분이십니다. 박수양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네, 벽산의 과장님.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 네, 박수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회사에다가 저기 이렇게 네. 허락은 받고 오셨습니까? 제가 여기 나오게 된 이유가 네. 2016년 하반기 공채 때 저희가 그 취향 저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저희 회사하고 그 H사 네, 같은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예, 그런 회사를 지금 비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원자들이 엄청 많이 그걸 보고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안 되겠어서 네, 직접 출연해서 저희를 좀 더 알려야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직접 출연. 여기는 취향 적용은 아닌데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좋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거기는 라이브는 아니에요. 저희가 라이브. 저희가 라이브고요. 더 대문 프로그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네. 자, 먼저 박수영 과장님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1번 카메라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취업생 준비생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 주식회사 벽산의 경영지원팀의 박수영 과장이고요. 저는 인사 직무를 맡고 있고 지원자들 채용을 같이 맡고 있는 그런 직무를 맡고 있고요. 저희가 그 하반기에 공채를 원래 하는 게 저희 그 기업의 주요 채용 시스템이었는데 올해 조금 당겨서 5월에 지금 채용 계획이 생겨서 제가 부랴부랴 좀 더 많은 좀 채용 지원자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렇다면 먼저 이제 많은 취준생들이 궁금해할 부분이죠. 벽산, 주식회사 벽산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회사 벽산은 1951년에 그 동양물산이라는 기업을 모태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66년 지났죠. 66년간 대한민국에서 건축 자재, 뭐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건축 자재, 단열재, 뭐 외장재, 내장재, 그리고 천장재, 바닥재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자재 생산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벽산이 이제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건축 자재 업계를 대표해온 회사였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벽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윤정 아나운서가 좀 준비하겠다면서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취준생들을 위해서 벽산의 연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일단 종합건축자재 회사인 주식회사 벽산은 1951년에 동양물산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1972년에 국내 1호로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국내 최초로 석고보드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그라솔 공장을 준공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16년에는 상공의 날 산업포장 수상, 그리고 공정거래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의 다양한 수상을 해온 국내 건축문화 발전을 선도해온 기업입니다. 그래요. 벽산이 성장기의 어떤 역량 축적의 시기를 통해서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건축 자재 회사가 됐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과장님 그렇다면 벽산의 인재상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의 인재상이 다 비슷비슷하고 좀 취업 준비생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 전문가적 자세를 지닌 사람, 뭐 주인의식을 지닌 사람, 그래요. 그리고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 뭐 기업마다 다 비슷비슷하죠. 별의별 좋은 말은 다 있잖아요. 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뭐 입사를 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주인의식, 요즘 뭐 시대가 많이 흘러서 개인화다, 뭐 개인주의다라는 말이 많은데 뭐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뭐 진취적 실행력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저희 벽산에서 인재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인재상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017년 벽산의 채용 일정도 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하반기 공채로 해서 채용을 많이 해요. 근데 네네. 올해는 5월 24일날 그 중견기업연합에서 채용 그 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금 전략적으로 조금 더 인원을 증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서 5월 26일 금요일이죠. 그때 그 채용 포탈 인크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뭐 취업 준비생들 이제 5월 상반기 다 갔다 싶어서 상당히 조금 시리에 빠져 있을 친구들이 또 지원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과장님, 그렇다면은 곧 채용 일정이 나올 예정이라는 거라면 채용 절차도 궁금해할 거예요. 물론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저희 채용 전형이 총 그 세 차례의 죄송합니다. 네. 세 차례의 괜찮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네네. 진행을 되는데 최초의 서류 전형 그리고 1차 면접, 역량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2차 면접, 그 개인 PT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면접, 행동 면접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채용 경험지를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뭐 다른 회사들보다 1차, 2차, 3차 이런 채용 면접 과정이 조금 긴 게 저희 기업의 좀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특한 전형인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접을 무려 3번이나 걸쳐서 보는 곳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세 그렇습니다. 번의 면접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제조업이라는 특성상 또 그리고 66년간이라고 하는 업에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다는 그런 특성상 근속 연수도 11년 정도 되고요. 퇴직률도 거의 5% 미만. 경영자 총회에서 통계를 냈을 때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 퇴직할 확률이 한 27.7%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5% 미만일 정도로 거진 나가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런 채용 과정 중에 이런 저희의 결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희 채용 과정을? 그럼요. 네네. 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최초에 인적성 검사 같은 적성 검사는 따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면 지원자들이 자신의 직무 또 준비해온 과정에 맞춰서 저희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1차 역량 면접을 보게 됩니다. 개인이 어떤 준비 과정을 어떤 경험을 또 어떻게 알고 지원을 했는가 역량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직무별로 과제를 부여합니다. 과제를 부여하면 그 과제에 따라서 3분 PT를 준비해 와서 2차 면접 당일날 3분 PT 면접을 경영진 앞에서 발표를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차 합격자에 한해서 인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취업 지원자들이 많이 힘들어들 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성 검사를 하고 나서 3차 면접, 행동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행동 면접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 면접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인사 실무 담당자와 같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숙 면접을 합니다. 1박 2일 동안 합숙 면접을 가서 거기서 지원자들하고 재미있게 놉니다. 축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등산도 하기도 하고 해서 이 직원들이 정말로 자기 썼던 자기소개서의 내용들 그리고 면접 때 얘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또 저희가 인성검사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행동에 대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나서 합격자를 발표가 되면 이제 채용검증을 실시하고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그래요.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서 이제 재밌게 논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좀 정말 재밌게만 놀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 예전에 이제 이런 합숙 면접하고 그러면은 네. 가서 정말 편하게 잘 놀고 왔다고 그쵸. 했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집에서도 되게 떨어지고. 편하게 잘 놀게 돼서 그래서 세 번의 면접 전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까 싶은 저희가 또 그 부분도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네. 박 합격 과장님께 포인트가 있을 것 들어봤지만 같습니다. 그 합격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서류 합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류 합격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사 지원서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정말 에세이 형식으로 길게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답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뭐 자신의 얘기, 자기 자신의 얘기를 좀 솔직하게 적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뭐 어떠한 환경, 뭐 그런 본인의 성장 경험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기가 취업 준비생들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경험해왔고 공부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잘 써주시는 게 뭐 일단 서류 합격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그 1번 같은 네, 경우. 1번 같은 항목을? 1번, 2번 같은 항목 저희가 총 그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1번, 2번 6개 항목이에요. 예, 진짜 예. 많네요. 1번,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그 어떤 성향, 가치관, 뭐 인성,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솔직한 경험을 좀 써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뭐 요즘 뭐 취업 컨설턴트들 분들도 많으시고 또 뭐 대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읽어보면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 뭐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을 텐데 동일한 뭐 성장 환경을 갖고 동일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한 자기 얘기를 듣고 싶다 하는 게 1번, 2번 항목의 그런 구성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개인의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직무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의 성향을 좀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지, 뭐 요즘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뭐 NCS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뭐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 손쉽게 말씀드리면 뭐 직무 적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그 기업을 얼마나 알고 왔느냐, 또 얼마나 그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해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뭐 실례로 지원자분들 중에 대다수들은 뭐 여러 회사들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원서를 넣다 보니까 왜 지원하는지, 내가 이 직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 지원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이 회사에서 내가 근무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원자들을 보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좀 에세이 형식으로 쓰게 구성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5번, 6번의 문제는 저희가 그 조직에 대한 관점,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 조직에 대한 뭐 가치관, 또 그리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구성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뭐 하고 싶은 업무만 할 수는 없겠죠. 뭐 어쨌든 급여를 받고 일을 한다는 시스템 자체가 뭐 자기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지만 또 혹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어떠한 열심을 모든 취업 지원자들이 신입사원이 됐을 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인가,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뭐 그 지원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네. 6문항 다 하면 6,200자니까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건데 6개 중에 1, 2번 문항은 너 누구니? 네 얘기를 좀 해봐라. 자신만의 이야기. 3, 4번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넌 뭘로 해왔니? 어떤 노력을 해왔니? 그리고 5, 6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직업에 대한 어떤 소명 의식이 있는지 가치관 같은 거 묻는다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자소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고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자, 그다음에는 얼마 받게 되는가도 중요해요. 그렇죠. 네, 급여와 저희가 또 항상 넘어갈 수 없는 부분. 예. 복리후생 이 부분이 참 중요할 텐데요. 잡정보센터에 빼놓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 네, 어떤가요? 저희 주식회사 벽산 대졸 초임은 약 3,700만 원 정도 되고요. 괜찮네요. 직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자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 직무의 직원들은 유류지원비, 뭐 영업 활동비를 해서 조금 더 수당이 붙습니다. 그래서 3,700이 좀 넘는 형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초임을 3,7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수양 과장님 봤더니 회사 분위기가 되게 좀 뭐라고 하죠? 나름 좀 플렉서블할 것 같기도 하고 좀 가족적인 느낌일 것 같기도 한. 왜냐면 이렇게 좀 듬직하신, 우직하신 분들 느낌이 또 이게 정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떤 오판입니까? 아니 회사 맞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오늘 뭐 옷도 이렇게 제가 입고 온 게 뭐 네. 양복을 입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 지금 아침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보통 이렇게 입고 출근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머리는 지금 출근 머리신데. 네네, 여기서 조금 만져줬고요. 네, 옷도 이렇게 평상시 캐주얼하게 입어요?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저희 그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면밀히 잘 뭐 관찰하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조업이다 보니까 딱딱한 조직 문화를 조금 더 수평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사복을 뭐 차림을 좀 권장을 해주셨고 또 한 2010년부터 반바지를 하절기에는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시면 왜 반바지를 입고 근무하지 하는 대단하군요. 예, 낯설은 그런 광경을 좀 보실 수 여기 있을 저희 겁니다. 회사도 지금 다른 회사도 있는데 거기 예. 다 정복이에요. 와이셔츠에다 그런 거여서 좀 더워 보이던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느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좋다고 느끼시는 어필. 부분들 네. 좀 자랑 좀 해주시고요. 이런 점이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 오세요라고 이렇게 네. 해주시면 그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취준생들에게 한마디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네. 예, 또 나와주세요. 나중에. 네, 뭐 예. 자주 나와서 좀 취업준비생한테 그러니까요. 자세한 뭐 정보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뭐 지난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을 좀 계산해봤더니 5% 외형이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로 돼서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그렇군요. 66년이나 기업이 지속되었다고 하면 이건 뭐 검증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제조업이라고 해서 딱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뭐 공장에서 뭐 근무하게 되고 막 외지에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조직 문화 자체가 저희 복장을 보셨듯이 캐주얼하고 또 대표이사님께서의 그 마인드 자체가 직원들 예. 뭐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시고 또 이러한 뭐 사고까지도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플렉서블하고요. 또 하나 그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년 60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취업 연령도 자꾸 뒤로 뒤쳐져서 뭐 고령 취업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취업을 했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들이 제공됩니다. 뭐 이러닝을 통해서 혹은 뭐 개인의 뭐 대학원 진학률 뭐 7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자녀학자금 뭐 이런 복리후생 외에도 공부하는데 눈치 안 주는군요. 네,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녀왔고요. 졸업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가 그 고객들한테 뭐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고 하는 B2C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뭐 취업에 지원을 해주셔서 뭐 저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원을 찾아서 벽산의 경영지원팀 박수양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잡정센터 오늘도 아주 알차게 한 시간을 꽉꽉 저희가 채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왜 떨어졌나는 계속됩니다. 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예.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